지난 시간에 너무 그 범위가 아주 그 얘기가 총체적인 조감을 하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사서 문제도 아직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고, 환유를 이제 원도, 환유의 원도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이때 도라는 거는 이제 이게 유교인데, 옛날 사람들은 유교라는 말보다도 이게 사실은 선왕지도거든요. 선왕. 이게 선왕지도라는 말이 특이한 말이에요. 중국 고전에서는 이 선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 문명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그래서 선왕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세종대왕이 무슨 이방원을 선왕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선왕이라는 것은 거의 그 문명, 그들이 생각하는 중화 문명의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최초로 문명의 전기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불을 발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왕이라는 게 이게 작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 유명한 말이 이제 작자위성이라는 게, 성인이라는 거는 작을 해야 돼요. 작을 안 하면은 성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작이라는 건 뭐냐면 문명에 완전히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작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슨 관념적인 창조라든가 사상적인 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아주 근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컬처 히어로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컬처럴 라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히어로. 하여튼 이 시빌라이제이션 메이커들이죠. 완전히 근원적으로 우리 삶의 근본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농 씨라든가 복희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는 그 계보가 있는 거거든요. 선왕이라는 게. 그래서 대개 이제 선왕이라는 거를 주나라 하은조 3대에서 대개 관념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나라의 대개 주나라 문명의 어떤 기틀을 잡은 주공 정도에서 대개 끝나는 개념이었다고, 선왕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화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을 만든 사람들, 그 선왕의 도를 캔다. 원이라는 건 캔다. 이래서 한유의 이제 유명한 원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강성한 나라였는데, 당나라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그야말로 당연종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외래 문명을 아주 이렇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장점을 자기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찬란한 고문명이 있었는데, 전혀 완전히 색다른 이질적인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토록 남이 나라 문명을 가지고, 남이 나라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찬란한 당나라 문명을 맺는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구라파가 있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중동, 우리가 보는 중동이라고 좀 대개 부르지만 중동이란 말은 하여튼 개념이 문제가 있는데 이 중동이란 말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이 중동이라는 게 오리엔트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는 오리엔트 개념이 아니라 동양이라고 그럴 때 오리엔트라는 개념은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는 옥시던트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중동 지역이 오리엔트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오리엔트라는 개념은 절대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양적이라고 그럴 때 오리엔탈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아주 유치한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양이라는 건 대개 그냥 이스트에이시아죠. 동아시아죠. 지금 우리가 쓰는 개념의 동양이라는 건 이스트에이시아로 꼭 번역이 돼야 돼. 오리엔탈 이렇게 번역하면 그건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오리엔트 이쪽 문명까지가 사실은 이게 아시아 대륙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아시아 대륙의 최서단이 오리엔트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오리엔트에서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도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이 오리엔트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는 페르시아 문명이에요. 오리엔트 중명은 이게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페르시아 이전에 벌써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아카드, 수메르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이 있지만 이 페르시아 문명이라는 게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중동에서는 진짜로 점잖은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훨씬 이전에 이 다리우스 대제의 어떠한 이 치세를 보면은 진짜 모범적인 대단한 포용적이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이고 거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 이상적 정치를 실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명이 그 다리우스 이래로 쭉 내려와 가지고 사산 왕조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대단한 그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라센 제국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그 찬란했던 여유롭고 아름다웠던 이 페르시아 문명이 망가지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그런 이슬람 그 펀더멘탈한 그런 종교 문명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대거 탈출을 해가지고 오는 게 당나라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누적된 그 엄청난 이 문명의 노하우들이 전부 당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게 당나라의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세공이라든가 뭐 기술 이런 건축, 토목 뭐 그리고 이제 특히 뭐냐면 이 유통, 통화 이렇게 해서 이 무역 이런 거에 다 도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나라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통화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서 그 당나라의 문명의 아주 세계적인 세계화 문명의 어떤 그 기초를 닦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뭐 아랍 사람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서 이제 서역 사람들도 여기 저기 한 사람들 들어오고 그래서 당나라가 인종적으로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당나라는 세계 그런 최고의 영화를 누렸는데 여기에 이제 극상에 가서 이제 이 종교 문명의 타락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알록산난이라든가 그러니까 당연종의 그런 로맨스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불교적 그 사유의 뭐랄까 해이의 극단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 해이의 극단적인 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는 원래 우리 문명이 있었지 않냐.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나겠다 하는 데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한유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한유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그 문장가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사상가로보다는 이 문장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의 유명한 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운동이라는 게. 고문이라고 하는 게 주로 뭐냐면 그 전에 모든 문장이라는 게 이게 병려 문장 이런 게 심했단 말이죠. 항상 이 병려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아주 뭐 우리가 병문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뭐 노자를 봐도 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면은 여기 쭉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런다면은 이 비상도 명가명 이제 이건 아주 고문의 예지만 이렇게 보면은 도를 돌아가면 상도가 아니고 명을 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명이 상명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게 여기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면은 꼭 요 도랑 명이란 요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나란히 달려가는 것 같은 스타일로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태백이 이런 그 칠원율시라고 하는 게 일곱 자씩 나가거든요. 일곱 자씩 이렇게 일곱 자씩 시가 나가면 여기 제 1년이 있고 2년 하면 3, 4, 5, 6, 7, 8로 돼 있는데 1, 2, 7, 8 여기 3, 4, 5, 6은 이건 항상 대꾸를 쓰게 돼 있다고. 대꾸를. 그렇게 되니까 무슨 예를 들면 이태백의 시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사실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뭐 삼산 반락 청천외 이수分二岁中分2岁中分百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삼산 이게 다 지명인데 여기 삼산이 청천 밖으로 이렇게 반이 솟아있고 뭐 이렇게 이수는 뭐 이 백로주라는 게 이제 그 양자강 그 중간에 있는 삼각주 같은 건데 거기 이제 백로가 많아서 생기는 것도 지명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정확하게 돼도 사실 아닌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쓸 적에 항상 이렇게 삼산이니까 여기 이수가 같은 숫자가 되게 오고 여기 산이니까 뭐 수가 오고 여기 반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오고 낙이니까 이건 떨어진다 그랬지만 이건 난이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사 부사 명사는 명사끼리 뭐 숫자가 올 때는 숫자끼리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딱 이렇게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문장을 쓴다 그러면은 모든 문장이 저런 식으로 그 대꾸를 안 맞추면 문장가 구실을 못하는 그런 아주 사회적 풍도가
아주 그냥 쫙 깔렸거든, 그 당시 저 당나라 때. 그러니까 한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도를 밝히기 위한 거지 말장난 하는 게 글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글이라고 하는 거는 도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문장이라는 것은 도를 전하기 위한 한 도구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 고도를 우리의 도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문장이다. 그래서 고문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고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병문에 대해서 이런 거 때려쳐라 이거 뭔 이렇게 짝을 하고 말이야 꼭 이렇게 꼭 대꾸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사역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병문에 대해서 이 산문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산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한유로부터 시작되는 말이거든요. 아무 격의가 없이 도만 전하면 됐지 그걸 흐트려서 아무렇게나 써라. 그런데 명료하게 써라 그 대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새로운 이러한 고문운동이라는 게 이게 중국 역사의 획기적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고문을 창작한다고 하는 것은 고인을 사모해도 직접 만나볼 길은 없다. 그러나 그렇잖아. 내가 지금 공자를 직접 만나볼 길은 없다. 그러나 고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인들의 문사를 포괄적으로 통달해야 한다. 그 문사를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고도의 뜻을 두어야 한다 이거야. 고의 도는 세인들을 구차스럽게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데 쓰잘데없는 언어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야. 누구 까고 뭐 얘기하고 맨날 이런 그러한 즉 내가 문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절박한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다. 개유실이야 그랬거든요. 이 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게 이제 소위 뭐 실학이니 이런 걸로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 한유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도의 뜻을 둔다고 하는 것은 뜻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들의 내가 언사를 그 옛사람들이 문장을 쓴 그 스타일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을 갖다가 어렵게 쓰고 뭐 이렇게 폼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장을 쓰지 말아라. 우리가 뭐 거의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문장을 잘 쓴다 그러면 판소리를 해도 사사조로 탁탁탁 맞춰 가지고 항상 운을 밟아서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흐트러 버리고 산문. 근데 한유의 문장을 보면 실제로 이 병문의 대가들이거든요.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문장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병녀에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그걸 흐트러 버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산문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이 주자까지 내려가서 주자 문장이라는 게 주자라는 사람이 오늘날 위대하게 된 거는 사실은 주자가 이 한유로부터 내려오는 이 산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문장은 진짜 주자는 뭐 이렇게 병녀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또박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주자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자 문장이 명나라 때 이제 완전히 휩쓸게 되는데,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그 트락타투스라는 데서 그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what can be said at all can be said clearly. 도대체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여질 수 있다. And what we cannot talk about, we must pass over in silence.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구라를 피지 말라. 그걸 자꾸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모든 언어에 혼란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하여질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명료하게 얘기하자. 이게 이제 근세 20세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지만 이런 정신이 이미 한유에게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한유의 이 신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되는 건데, 이 한유의 원도라는 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아주 중국 역사에서 이 사람은 뭐냐면 중국 역사에서 그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언어 개념을 네 가지를 이 사람이 든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결국은 인간을 넓게 사랑하는 것, 박애. 예수도 하여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뭐 거의 뭐 제일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그 다음으로 나왔지만 하여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우리 동방에서도 기본적으로 말할 때 결국은 유교의 가장 큰 정신이라는 건 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이라는 거는 뭐냐? 박애다 이거야. 박애고 그거를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갖다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인에 합당하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하여튼 넓게 사랑하는 것을 박애를 갖다가 우리가 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행동을 할 적에, 우리가 모든 사물에서 행동을 할 적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의다 그랬거든요. 인의고, 그리고 유시,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의의 원칙에 어떤 따라서 이것에 의거하여 여기서 지라는 건 걸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는, 여긴 이제 지시대명사지만, 그래서 이것에 의거하여 걸어간다. 그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도라고 한다. 그리고 좋고
무대어 외지 지외 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미 충족해져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충족해서 밖에 기댈 것이 밖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네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는 박에 넓게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하고 그 인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그걸 의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다시 뭐냐면 걸어가는 것을 도라 하고 그리고 그 도가 또 나에게 충족하여서 외물의 밖에다가 내가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적으로 덕이 충분해진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에 쌓인 것을 우리가 덕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인의 도덕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이미 치밀하게 규정해 놓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의는 정명이다 이런 거야. 이건 정명이고 여기 뭐라면 도덕은 허위다 이거야. 허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허위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결국은 이 도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도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는 이것 자체로 현대어에서 도덕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모랄리티를 뜻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도는 그냥 길이고 덕이라는 거는 내면에 쌓여 있는 하나의 이 virtue 하나에 쌓여 있는 건데 이 도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허위다 이거야. 허위. 뭐냐면은 비어있는 빈자리라는 거예요. 빈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렇게나 구라를 쳐도 된다 이거야. 도덕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빈자리라서 이거는 애매하다 이거야. 애매하다 이거야. 그러나 이 인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정교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해진 이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허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냐면은 도가나 불가는 항상 여기 허위에 매달려서 마음대로 저기 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 정명을 빼버렸다 이거야. 도덕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거 보면은 도덕이라는 것은 여기 인으로부터 이렇게 추론되어서 나오는 도라는 건 이 추론되어서 나오는 인생의 길일 뿐이고 그 길에서 걸어가다 보면 내면에 쌓여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이라는 게 인의의 부속적인 위치에 있는 건데 여태까지 도덕하면은 이건 굉장히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의 얘기하는데 우리 덕은 빼놓고 도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성인이 죽지 않으면은 대도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도덕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이 도덕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인을 끊어버려라 말이야. 성인을 끊어버려란 말이야. 그리고 기지. 인간의 그 지혜를 갖다가 내다 버려라 이거야.
절성기지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백성의 민리 백배할 것이고 백성의 그 복리가 오히려 더 백배로 될 거고 절인 기의하라 이거야. 인을 끊어버리고 의를 내버려라. 이를 내버려라. 그러면은 민복 효자라. 백성이 오히려 효자스럽게 효성스럽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절교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사한 그 교묘한 그런 장사수단이라든가 하여튼 이거는 뭐 인간의 언어라든가 이런 교묘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절교길이 하면은 도적이 무효할 것이다. 도둑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이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데 이러한 도가적인 사상 때문에 유교에 마치 인의가 폄하되어 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에 얹어가지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도가의 인의 폄하를 갖다가 가중시켜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냐면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정명이 사라지고 허위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얘기가 노자는 근본적으로 인의를 얕잡아왔다. 그러나 그가 근원적으로 인의를 회멸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는 인의에 대한 견식이 매우 협소했을 뿐이다.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참 작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늘이 작은 것은 아니다. 노자는 사소한 온정을 따스하게 베푸는 것 정도를 인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일에 근신하며 고고한 듯 행동하는 정도를 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인의를 협회하게 생각했으니 그것을 깔보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 노자가 말하는 소위 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물 안에 앉아서 생각한 도를 도라고 말한 것뿐이니 결코 내가 말하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거 이제 거꾸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가의 인의 사상을 완전히 폄하하면서 이쪽 도가가 나왔는데 도가의 사상이라는 게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물에 앉아서 이게 뭐냐면 인의의 본래를 모르고 자기들이 우물에 앉아서 한 도를 도라고 하고 노자가 말하는 소위 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우물에 앉아서 생각하는 덕을 덕이라고 말한 것뿐이니 결코 내가 말하는 진정한 덕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위 내가 말하는 바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빈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의에 합치되는 도덕성을 지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천하의 공헌인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소위 도덕이라는 것은 인의를 제거하고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노자 개인 한 사람의 사언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일인지 사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전부 일인지 사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교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제 도덕을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제 가장 문제는 이게 트란스에스칼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 윤리를 초월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런 도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궁극적으로 허위고 이 초윤리적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형이상학이고 어떠한 면에서 이제 추상적인 진리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는 도덕의 세계에서 인의로 돌아가야 한다.
인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인의라는 건 완전히 에티컬한 거죠. 완전히 윤리적인 세계고 이것은 정명이고 이건 형이하학적인 세계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항상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데서 도덕을 인의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원도라는 거죠. 원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도불에 빠진 지식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태고의 무사함을 본받지 아니하느냐. 태고의 무사, 태고지 무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고지 무사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무의라고 하는 노장의 무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태고의 무사함을 본받지 왜 무의지치를 실현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겨울에 그 따스한 털옷을 구하려고 추워서 그 애쓰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갈포를 걸치면 간단히 풀릴 일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같고,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물 한 모금 먹으면 간단히 풀릴 일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 같다. 민생의 문제들은 도무지 무의지치로 해결할 수가 없다. 무의지치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학이라는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하고, 이 유명한 앞에 원도의 이 말들이 나오고 그때 대학이라는 전에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전으로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으로 말하지 않고 대학이라고 하는 전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전한 그 풀이말이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뭐냐면은 대학이라는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에 내 몸에 밝은 덕을 두루 천하에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렸고, 그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렸다. 그리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에서 발출하는 뜻을 성실하게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보건대 옛사람이 이른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사회적인 자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 얘기가 이 사람이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에 이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우리 인의를 밝힌 이 전에 말하기를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 선치기국하고, 그러니까 평천하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치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제가가 나오고, 제가 다음에 뭐죠? 수신이 나오고, 그런데 수신하려면은 뭐냐면은 먼저 수기신을 하려면은 뭐냐면 선기 정심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반드시 성기의라 해서 여기 성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성의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원도편에서 최초로 한유가 대학을 인용하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얘기가 나오고, 그 수신에 대해서 지금 정심, 성의,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치지 경물이 더 있는데 치지 경물은 얘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뭐냐면은 여기 정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한유에게 있어서는 당대에 뭐냐면 불교라는 게 뭐냐면 불교라는 게 수신에 대해서 사실 수심이거든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는 문제였는데 그 수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미 불교적 맥락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정심을 해서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어떤 인간의 해탈을 하지만 우리 유학에서는 해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을 해야 되고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수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는 반드시 사회적 인의를 아까 박애를 실천하는 그런 맥락이어야만 수신이 되는 거지. 이걸 수신이라고 하죠. 선방에 앉아있다 그러는 걸로는 수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건 반드시 이러한 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뭐냐면 허위가 안 되고 정명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원래 중국이 가지고 있던 도가 뭐냐, 이 도를 캐들어 가자 했는데 여기에 대학이라는 이 책에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 정심을 하려면 뭐냐,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앉아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몸에서 발출하는 항상 그 어떠한 인텐션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사태에 즉해서 그 사건에서 항상 발출되는 인간의 의지를 성실하게 하는 도덕적 훈련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앉아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해탈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해서 한유가 여기서 최초로 대학을 인용하면서 불교 배불론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대학을 여기서 최초로 사용하면서 송유의 최초의 단초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학을 건설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 문명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규가 있는 거죠. 그 절규에서 원도, 우리의 도를 캔다, 도를 회복시키자 하는 이 운동이 나왔고 그것에 상응되는 고문운동이라는 걸 이 양반이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고문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그 우리 경전을 다시 보자고 하는데 최초로 포커스가 맞춰진 경전이 바로 대학이라는 경전이었다는 거죠. 이 대학. 그래서 여기 대학이 등장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그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대학이라는 이 텍스트를 조감하는 그런 작업을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